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없는데도? 네. 보통은 CCTV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이는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말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면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강제추행이 인정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없는데도? 네. 보통은 CCTV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CCTV와 목격자, 그리고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대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 방문해서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CCTV를 관리하는 곳에 문의해서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을 해서 CCTV를 확보하게끔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소인과의 자리에 동석한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함께 있었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증언해줄게 라고 말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다거나 또는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일단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CCTV, 메시지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서 진술했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내 진술 전체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질문 내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하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확정적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법은 이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압박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추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기억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압박감이 느껴져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면 조사가 끝난 후 형사님이 조서를 주시면서 진술 내용을 확인하라고 할 때 그때 진술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러한 압박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압박 수사를 하면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해요. 저는 해요. 그냥. 일단 한 번은 참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보통 안 나오니까 막 계속 그거를 똑같은 질문을 막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죠. 왜 이미 한 번 대답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냐. 좀 편파적으로 질문하시는 거 아니냐. 선입견을 갖고 질문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강제추행을 범했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만약 재범일 경우에는 이전에 선고받은 형량보다는 무조건 높게 선고됩니다. 초범이어도 횟수가 많다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나는 억울하니까 나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진술했다가 내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진술 전체가 의심받게 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셔서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방어해야 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급하게 추측에 기해서 대답을 했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상황이 안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고 나중에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 추후에 진술서를 제출하든지 추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더 심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떤 뉘앙스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을 얘기해도 그 대답을 할 때까지 이 사람이 조사받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성실하게 대답을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기억이 안 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말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100% 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